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명절입니다만 오늘은 이 걱정스러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3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 로타바이러스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부모들은 출산의 기쁨보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병원 측은 어제 신생아실에 있던 19명을 검사한 결과 3명이 로타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로타바이러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어제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측은 신생아실에 있다가 어제 퇴원한 한 명이 사설조리원에서 실시한 로타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통보를 받고 함께 있었던 신생아들을 검사해 추가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측은 감염원과 경로를 밝히기 위해 신생아실 의료진의 가건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의 기쁨도 잠시 로타바이러스 감염 소식이 전해지자 부모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있다 보니 조리원으로 옮기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조리원도 다 예약을 해놨는데 조리원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잠복기가 있는데.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분변을 통해 전파되며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켜 영유아의 경우 심하면 탈수 증세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추석인 오늘 각 가정에서는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에 나서는 등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오늘 아침 정성껏 장만한 음식으로 차례를 올리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이 덕담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눴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성묘길에 오르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쇼핑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대구 도심은 북적였습니다. 도심 수목원이나 놀이공원 등지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만 일찌감치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는 차량이 몰리면서 대구 경북 지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영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추석 당일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차례를 지내러 이동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곳곳으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권 내 고속도로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가장 어려웠던 중앙고속도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다보터널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가산 부근에서 칠곡 112km까지 약 23km 정도 속도 떨어져 있고요. 군위휴게소 153km에서도 약 12km 정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포항고속도로입니다. 현재 포항 방향으로 서포항 부근에서 포항까지 약 9km 정도 서행되고 있고요. 반대 대구 방향으로는 와촌터널 부근으로 약 4km 정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대구 고속도로 고령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구 방향으로 해인사 114km에서 고령까지 약 11km 정도 차간 간격 좁혀져 있고요. 반대 광주 방향으로는 괜찮습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귀경길에 나서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녁 늦게서야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대구 경북권 내 출고 교통량 47만 대 예상됩니다. 장거리 운전, 졸음운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가 병의원을 상대로 추석 당일 진료 의사를 조사했는데요. 문을 열겠다는 병의원은 한 시군에 한 곳이 채 안 됐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의료 공백, 대안은 없을까요? 최보규 기자입니다. 지난 설 당일, 안동에 사는 이모 씨는 5살 아이가 갑자기 아파 동네 병원을 찾았지만 문을 연 곳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진료비가 훨씬 비싼 대형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당일 점심 먹고 나서부터 갑자기 설사를 해서 응급실로 가게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5만 원이 넘잖아요. 명절 의료 공백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이 동네 병의원들에게 추석 당일 진료를 하는지 물었는데 문을 열겠다고 밝힌 곳은 경북 북부 9개 시군에서 7곳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단 4곳뿐입니다. 휴일 당직 의료기관 제도가 있긴 하지만 병의원의 참여가 의무는 아니어서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명절 연휴만 되면 대형 병원엔 응급실 환자가 평소보다 2~3배 몰리고 값비싼 응급실 진료비가 부담돼 연휴 뒤로 진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기도 합니다. 반면 대구시는 병의원의 명절 당일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 등 병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지난 설에는 25개, 이번 추석에는 22개 병의원이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형 응급실의 쏠림 현상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그 소아나 경증 환자들에 대한 그 진료 서비스가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명절마다 반복되는 의료 공백, 병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추석 연휴 때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는 주로 졸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추석 기간에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의 62%는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고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환기를 자주 하고 껌과 시원한 물을 섭취하면 졸음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내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경상북도를 관광산업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북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역사유적지구,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산사 등 모두 4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국의 서원과 가야 고분군 등 2곳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등재가 확정되면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절반이 경북에 자리 잡게 돼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말까지 210억 원을 들여 포항 등 4개 시군에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합니다.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19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에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까지 도비를 포함해 210억 원을 들여 포항과 경산, 청도, 영덕 등 4개 시군, 19개 읍면동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합니다. 주택과 건물 등의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복합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사업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대구 곳곳에서 자동차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10월 첫 주말인 6일과 7일에는 중구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에서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이 열려 각종 튜닝카와 함께 최고급 자동차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14일에는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에서 제5회 대구 튜닝 카레이싱 대회가 열리고 20일에는 대구 문화예술회관 입구에서 전기차 에코랠리가 펼쳐집니다. 11월 1일부터 나흘 동안 엑스코에서는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수성 알파시티에서는 국제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